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사건 파일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 함께 열어볼 사건 파일은 배임 관련 사건입니다. 재작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가 최근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신뢰관계에 기반해서 재산을 관리하거나 사무 처리하는 사람이 이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경우, 이 경우를 일반적으로 우리는 배임죄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 관리하는 사람도 정보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그 정보를 부적절하게 유출하거나 사용하게 되면 일종의 배임죄가 될 수 있다. 이 점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배임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 김미강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김미강 변호사입니다. 네, 자 바로 사건으로 좀 들어가 보죠. 퇴사 과정에서 생긴 일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안에서 A가 회사를 그만두는 과정에서 고소 고발을 당하게 된 사건인데요. 이제 A는 회사의 팀장이었어요. 그래서 팀장으로 재직하면서 자신이 속한 팀의 급여를 이체하는 업무도 담당을 했었는데요. 이후 이제 A가 회사를 개인적인 사유로 그만두게 되었는데 회사가 갑자기 A가 배임 행위를 하였다라면서 A를 배임죄로 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랬군요. 자, 그 고소와 관련된 그 이유가 어떤 것이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그 관련돼서 고소 이유는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될지 그걸 경찰한테 물어보면 알려주나요? 일단은 경찰관들마다 스타일이 조금 달라서요. 네네. 어느 정도 이제 혐의 사실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 자세한 혐의 사실까지는 대부분 알려주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 의뢰인들은 이제 수사관의 전화를 받고 내가 고소를 당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 늘 궁금해하세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저희는 정보 공개를 청구를 해드리는데요. 이것은 변호사가 없어도 충분히 스스로도 청구하실 수 있는 기본적인 국민의 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고소인, 고소당한 사람, 그리고 피고발인, 고발당한 사람, 그리고 변호사는 고소장 및 고발장을 열람 복사 청구하면 이제 고소인이 거기에 기재한 구체적인 고소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이런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서 A의 구체적인 고소 사실을 파악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고소 사실은 이런 거였습니다. A군이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에 다리를 다쳤어요, 업무로. 그래서 3개월 동안 결근을 하다가 3개월 뒤에 회사에 복직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여전히 통원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제 회사에 병원 치료를 이유로 지각 또는 조퇴를 반복했고 그랬음에도 이제 급여는 전액을 받아갔다. 그러니까 이 행위가 배임이다. 이렇게 주장돼서 고소했다라고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럼 그 고소당한 내용과 관련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죠.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제 고소당한 이유와 관련돼서 그리고 본격적으로 사건은 또 관련된 내용 어떻게 진행됐는지 이걸 또 고소 혐의 관련돼서 봤다 보고 정보 공개 내용 읽어보고 변호사님 또 분석해 주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 분석한 내용 듣고 사건 당사자 피고소인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이제 근태가 문제돼서 근태가 똑바르지 않음에도 본인이 급여 전액을 가져가서 배임이다. 이런 얘기를 듣자 이제 A군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A군이 이제 통원 치료를 처음에 할 때는 정상적으로 연차 신청을 올려서 결제를 받았는데요. 대표가 따로 A군을 불러서 말하기를 이거 회사 때문에 이렇게 다친 건데 굳이 연차 신청까지 하지 말고 그냥 구두상으로 나나 본부장한테 보고만 해. 연차 신청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자신은 따로 신청을 안 하고 진료를 받은 건데 그 행위를 이제 배임 행위다라고 하니까 황망한 그런 기분이 들었겠죠. 자, 사건 관련돼서 병원 치료를 받게 됐고 또 지금 말씀하신 내용 들어보니까 그 부분도 되게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또 사장님이 괜찮다. 그냥 네네. 편하게 치료받아라.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나올 수 있으면 나오고 못 나오겠으면 치료에 집중해라.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취지로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지금 고소장에 구성을 하게 된 것인지 네네. 또 왜 그게 쟁점화된 건지 좀 더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 네. 일단은 배임에 대한 우리가 접근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배임은 말 그대로 임무를 배신했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맡은 임무를 배반했다는 건데 우리가 흔히 급여라는 거는 이제 한 달 동안 성실하게 근무한 것을 기준으로 그 급여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A군은 회사의 주장에 의하면 병원 치료 등을 이유로 불성실하게 근무를 했고 그에 따른 이제 전액의 급여가 아닌 어떤 감액된 급여를 가져가야 함에도 그 임무를 위배해서 전액의 급여를 자신에게 이체했다. 그렇기 때문에 배임이다. 이렇게 고소 사실을 정리해 볼 수가 있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억울한 A군의 심정은 사실상 뭐 공감은 되지만 이걸 뒷받침하는 논리적인 자료가 있지 않다면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이제 본인의 반성이 전혀 없다라고 될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면담을 하던 중에 이 A군이 다행스럽게도 구글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자신의 핸드폰과 연동하고 있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문제가 됐던 기간 동안 그 구글 맵에 본인의 행로가 전부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 15회 정도 3개월 동안 병원 치료를 받은 걸 알 수 있었는데 네네. 그 15회 중에 이제 대다수인 12번도 보니까 다 출장을 마치고 복귀하는 오후에 잠깐 들른 정도이고 시간도 2시간을 초과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3회의 병원 치료만 오전에 받았는데 이는 담당이가 오후에 휴진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정황들은 A군이 피의자 신문조사 당시에도 대표가 자유롭게 치료받으라고 했지만 나는 그래도 회사에 최대한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오전에 병원 가는 일은 최대한 피하고 오후에 진료를 보통 받았다라고 주장하던 것과도 일치했죠. 그리고 A군은 병원을 들렀던 날이면 그만큼 보통 회사에서 일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근을 했다고 해요, 늘. 근데 다행히 이렇게 야근을 한 것도 몇 시에 다시 집으로, 회사에서 집으로 출발했는지 구글맵에 경로가 기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네. 따로 야근 시청 없이 스스로 야근을 하면서까지 업무를 정상적으로 처리하려고 했다라는 점이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 정도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또는 네. 알고 있었을 텐데 네네. 고소를 한 게 네네. 결과적으로는 허위 고소, 그러니까 네, 무고의 맞습니다. 문제가 될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그런 문제는 안 나왔습니까? 물론 무고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었는데요. 이제 의뢰인은 일단 이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한 후에 그 절차를 밟고 싶다라는 입장이었고 이 사건은 먼저 스포하자면 무혐의가 나왔어요. 그래서 네. 무혐의를 받았는데 네. 그 기간이 이제 한 1년 정도가 걸렸거든요. 수사가 길어지면서. 이 정도의 사실관계로 봤을 때는 들었을 때는 정리된 네네. 상태로 들었을 때는 되게 당연한 결론 같이 들리기도 하는데 네네. 이렇게 된 것도 혐의 사실을 놓고선 1년간 수사가 진행이 되는군요. 네. 그 배임액이나 또는 그 서로 간에 너무나 주장이 상충됐기 때문에 수회의 대질 조사까지 이루어졌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1년쯤 지났을 때 의뢰인은 더 이상 이제 자신은 결백을 입증했으니까 됐고 별도로 법적 분쟁을 다시 하고 싶지는 않다라는 의견이어서 무고죄는 따로 진행은 안 됐던 사건입니다. 자, 이제 오늘 직장을 퇴사한 후에 벌어진 이제 배임 고소 1년간 수사를 거쳐서 무혐의 받은 사건 다뤄봤는데 마무리하시면서 청취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세요. 이 사건은 회사 측 고소인과 A군의 대질 조사까지 수회 이루어질 만큼 각 당사자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사건입니다. 업무상 배임은 그만큼 내용이 복잡하고 자료의 양도 방대한 경우가 많은데요. 난이도가 높은 사건인 만큼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미강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알겠습니다.